오늘 양자역학 지난 시간에 무한 우물하고 유한 우물 사이에 그 결과를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무한 우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처음에 이게 1 엡실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얼마? 4, 그다음에 9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에너지 레벨이 n의 제곱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엡실론은 얼마였어요? 2n분의 h바 제곱에 k제곱인데 k가 얼마예요? 엡실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right? a분지 파이의 제곱이었어요. l분지 파이의 제곱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유한 우물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유한 우물이면 이 위치가 이만큼 다 이렇게 다 못 올라오고 이 우물의 높이에 따라서 혹은 우물의 깊이에 따라서 이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뭐 보여줄 시간이 아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높이에 따라 다른데 만약 이 정도 높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몇 개가 존재할까요? 3개. 3개 존재해요. 어디 하나 있는 요거에 못 미쳐서 하나가 존재하고 요거에 못 미쳐서 또 하나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못 미쳐서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n번째하고 n-1번째하고 사이에 존재하면 이게 이제 이 v의 높이가 그럼 몇 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n개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결과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백날 계산해봐야 내가 지금 가르쳐준 이 결론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애써서 도달해야 돼요. 계산 다 해놓고서 무슨 말인지 그냥 내팽개치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꼭 기억을 해두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증명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증명은 뭐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증명, 또 하나는 수학적인 증명. 근데 수학적인 증명은 사실은 하수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리는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하면 별로 안 늘어요. 그러니까 봐요, 어떻게 하나. 요게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왜 내려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왜 내려가나. 이게 완전히 이제 무한한 어떤 그 높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웨이브 펑션은 여기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한한 높이만 가지게 되면은 웨이브 펑션은 여기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밀어볼만 하면 조금 밀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클래시컬하게 그게 안 되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웨이브 펑션이 뭐냐면 여기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 무한한 우물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조금 바깥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죽으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걸 위해서 하나 그림을 그리죠. 완전히 죽는 경우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안 죽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0이라고 그래봐요. 좌표점을 옮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0이라고 그래보죠. 안 죽으면 여기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스무스하게 커넥션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죽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한한 논문이 되면 이게 조금 삐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삐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을 놈이 이런 식으로 조금 삐져나간다고요. 바깥으로. 그렇게 되니까 웨이블랭스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하고 요게 짧아 보여요? 이게 짧아 보여요? 그렇죠? 조금 퍼져나가니까 웨이블랭스가 길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길어졌잖아요.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프랭스가 요게 아니고 이 정도로 이렇게 길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 정도가 하프랭스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키예요. 웨이블랭스가 보세요. 2n분의 p의 제곱인데 p는 뭡니까? h 나누기 람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람다가 조금 길어졌단 말이에요. 조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웨이블랭스가 길어졌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내려간 거라고요. 그게 전부야. 그게 피직스예요. 이게 이 퍼스트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놈이 조금 뭐냐면 람다가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져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다고 그러면은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놈이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조금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웨이블랭스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웨이블랭스가 길어지니까 에너지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유한 우물에 피직스는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 여기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바운드 스테이트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게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파셜 리플렉션이 일어나는데, 그 파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고전역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고전역학처럼 행동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응?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에너지가 여기서 이 높이이거나 특별한 높이가 되면, 그러니까 무한 우물에서 주어지는 그 높이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시 리플렉션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100% 트랜지미션. 그래서 유한 우물에서는 그 정도 이제 알아두면 되는데, 이 얘기를 이제 산수를 통해서 하려고 이제 한번 해보면 이야기가 꽤 길어져요. 아마 오늘 수업에 반을 다 바쳐도 이걸 결론을 못 낼 거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웨이브 펑션이라고 이렇게 스텝 펑션 이게 사실은 이렇게 포텐셜이 보통의 자연에 존재하는 포텐셜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생긴 이런 놈들이지, 이렇게 과격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산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만든 거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에 우리가 항상
어떤 바운드리 컨디션을 갖다가 임포즈를 해야 되는데, 바운드리 컨디션. 그 웨이브 펑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스텝 펑션들의 어떤 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스텝 펑션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결국 특정한 구간을 갖다가 하나, 둘, 셋으로 나누고 여기도 하나, 둘, 셋으로 나누고 이런 거는 뭐 두 개로 나누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만 각각의 이런 그 이연매 부분에서 뭐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웨이브가 파가 갑자기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의 연속성을 요 이연매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리퀘스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require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무한 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동뿐만이 아니라 파동의 데리버티브도 연속할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 파티클 이너 박스 이 문제는 워낙에 과격한 문제라 이렇게 못 나간다 절대. 그러면은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0,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데리버티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무스하다고요. 이렇게 스무스하다고 하는 것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연매 부분에서의 여기에서의 기울기하고 여기서의 기울기하고 기울기는 뭐예요? 미분값이죠. 미분값이 컨티뉴스해야 된다. 그래서 파동의 연속성과 파동의 미분의 연속성, 그러니까 기울기의 연속성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셋업을 하겠어요. 이 유한 우물에 특별히 바운드 스테이트 프로블럼을요. 이거는 뭐냐면 바운드 스테이트 프로블럼이죠. 바운드 스테이트라는 건 뭐예요? 아톰이 여기 한 개 우물에 갇혔다 그런 말이에요. 응? 이런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바운드 스테이트 프로블럼이에요. 상자 같은 건. 이런 건 뭐예요? 스캐터링 문제, 산란의 문제, 멀리서 와서 멀리로 가는 거. 그래서 이 바운드 스테이트 프로블럼을 이제 셋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면은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길이를 2분의 L,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L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잡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웨이브 펑션을 지난 시간에 썼는데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의 psi 더블 프라임에 여기 뭐라고 쓰나요? v psi equal e psi. 이게 슈르딩거의 방정식이에요. 타임 인디펜던트 슈르딩거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러냐면 psi 더블 프라임 플러스 이걸 다 넘기면은 2 빼기 v의 h바 제곱분의 2m psi x equal 0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고, 이거를 뭐냐 일반적으로 x에 디펜드 하겠지만 이런 스텝 펑션들일 경우는 그냥 각 구간에서 이것은 뭐예요? 콘스탄트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놓느냐 하면은 q 스퀘어드 x 혹은 k 스퀘어드 x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 q 스퀘어드가 양이면 이 솔루션은 뭡니까? 이런 오실레이터리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단전자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q 스퀘어드가 네거티브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솔루션이
익스포넨셜 예를 4의 더블 프라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 4의 이퀄 제로다 이런 경우다. q 스퀘어드가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다. 그럼 이건 뭐예요? 4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카파 x 이런 게 솔루션이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e to the i q x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뭐예요? 사인이나 코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복수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솔루션을 갖다가 고집하지 마세요. 항상 솔루션들은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이건 뭐야? 증가하거나 이런 건 감소하거나 뭐 이런 오른쪽에서는 그렇죠. 라지 x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왼쪽으로 가면 반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있어서 바운드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웨이브 펑션이 여기서는 이렇게 죽고 여기서는 이렇게 죽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혹은 여기서 뭐 이렇게 되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Right? 자, 그러면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의 폼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런 폼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리전을 1, 2, 3 이렇게 나누겠어요. Right? 그러면 1에서 리전 1에서는 리전 1 그냥 1 리전 1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exponentially e to the 플러스 카파 x 혹은 e to the 마이너스 카파 x 이런 것들에 이제 리니어 합의해야 돼요. 그렇죠? a,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운드리 컨디션이 뭐냐면 여기서 쭉 가면은 이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 들어가면 이놈이 발산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런 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될 수가 없다고요. 리전 1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능한 거예요. 리전 1에서는 이것만 가능하고 리전 2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리전 2에서는 사이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e to the i 여기서 뭔가요? qx 하고 e to the 마이너스 i q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 여기 a 하나 썼으니까 여기는 b 하고 c의 이런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다음 3에서는 다시 여기서 뭡니까? 이게 사인은 다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죽는 것만 남아야죠.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올라가고 이거는 이런 거는 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lright? 여기서는 e to the 마이너스 카파 x 이런 것만 있을 수가 있어요. Alright? 그리고 이 아이겐 펑션들을 이런 것들이 에너지 아이겐 펑션들을 갖다 구하는 이제 과정인데 정확한 어떤 데피니트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이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웨이브의 폼이 우리가 선택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이븐이나 오드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 유식한 말로 이 페리티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서 그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어떤 그 작업인데 이 페리티하고
이 해밀토니언하고 여기 있는 이 포텐셜하고 말이에요. 이게 해밀토니언하고 이렇게 교환이 가능해요. HP 이런 것이 성립한다고요. 다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포텐셜이 그냥 시메트릭하다. 좌우 대칭이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하세요.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좀 계산을 내가 좀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놈을 갖다가 시메트릭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은 정확하게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의 것을 잡거나 혹은 이런 식의 안티시메트릭한 것을 잡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 B, C, D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메트릭한 것만 찾자. 시메트릭한 것만 우리가 찾는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안티시메트릭한 것, 웨이브 펑션이 시메트릭하다고 그러면 이놈은 뭐 코사인으로 잡으면 될 것이고 사실은 이놈을 안티시메트릭하다고 그러면 이놈은 사인으로 삼으면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우리가 풀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풀기는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왜 좋으냐면은 시메트릭 하면은 이놈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코사인 QX 여기 A하고 한 개만 써가지고서 코사인 Q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right? BC를 잘 조정해가지고서 이놈들은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이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들을 잘 잡아가지고 사인 파트는 안티시메트릭한 파트 아니에요. X를 마이너스 X로 보내면 오드 펑션들 아니에요. 사인은. 그러니까 사인들을 다 죽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B라고 쓰면 좀 상수를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B와 C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메트릭 하려면. 안티시메트릭 하려고 그러면 이게 반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안티시메트릭한 것들은 안티시메트릭한 케이스로 시메트릭한 경우로 풀고 시메트릭한 경우는 코사인으로 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A가 여기 있는 것들이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로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메트릭한 케이스는 A하고 D하고 같아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시메트릭한 케이스, 안티시메트릭한 케이스를 갖다가 다 이제 같이 한꺼번에 놓고서 풀겠어요. 따로따로 풀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여기선 이놈과 이놈이 연속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요거든지 여기서 풀든지 하나만 풀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안티시메트릭, 시메트릭을 갈라놓으면은. 왜냐하면 시메트리 때문에 여기가 정해지면 여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에서만 우리가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의 어떤 그 관계성만 찾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시메트릭한 경우에 B 코사인 Q 곱하기 2분의 L이 A 곱하기 E to D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카파라고 나왔는데 카파는 뭐겠습니까 이게? 카파가 뭐예요 이게? 원래 Q 스퀘어드가 뭐냐면 이게 Q 스퀘어드였어요. right?
근데 이 Q 스퀘어드가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드라고 났으니까 카파 스퀘어드는 뭐냐면은 V 빼기 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V 빼기 2면 바로 요 높이예요. 요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디퍼런스 곱하기 H 바 제곱분의 2M이다. 그 말이에요. 카파 스퀘어드는 그래서 카파 스퀘어드는 뭐예요? 이게 H 바 제곱분의 2M의 V 빼기 2예요. 알라이? 여기서는 뭡니까? 그냥 Q는 요 놈이 Q예요. Q 제곱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요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놈 다시 말해서 V는 제로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우리는 V 제곱이 이게 Q 제곱은 뭐냐면은 H 바 제곱분의 2M 곱하기 2예요, 그냥. right?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놈의 데리버티브를 갖다가 이제 찾으면 B를 이걸 미분을 하면 뭐가 됩니까? B의 마이너스 사인 BQ 사인 Q 곱하기 2분지 L 이퀄 뭐가 돼요? 여기선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카파의 E to D 마이너스 카파 2분지 A 2분지 L 카파 2분지 L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하고 이놈을 갖다가 변변 나누면 그러면 뭐 어떤 이놈 나누기 이놈 하면 탄젠타가 되죠. 그래서 Q 탄젠타 Q 곱하기 2분지 L이 뭐가 되느냐면은 AA 지워지고 카파 곱하기 카파가 돼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이제 이야기가 끝나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시메트릭한 케이스는 이런데 안티시메트릭한 케이스는 뭐예요? 그때는 뭐냐면 B 코사인이 아니라 B 사인 QX가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럴 때는 이건 뭐가 되느냐면 코사인 대신 사인이 되고 여기는 사인 대신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죠, 그렇죠? 한번 미분한 거니까. 네. right? 응? 이쪽에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는 건데 그래서 안티시메트릭한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 이것 대신에 여긴 코사인, 여긴 마이너스 코사인, 여긴 사인 이렇게 되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Q 코탄젠타 Q 곱하기 2분지 L이 카파가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안티시메트릭한 케이스는 이렇게 되고 시메트릭한 케이스는 이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방정식들을 이거나 이거이면 요거는 뭐를 줄 거냐 하면은 지금 모르는 건 뭐냐 하면은 에너지 값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값은 뭐냐면 Q 값이에요, 결국.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면은 이거를 갖다 그림표로밖에 못 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은 양변에다가 2분지 L을 갖다가 곱해가지고 Q 곱하기 2분지 L 혹은 카파 곱하기 2분지 L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글로 삼겠어요. 그래서 2분지 L을 갖다가 각각 2분지 L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러면 2분지 LQ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놓을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 Q 틸드라고 놓겠어요. Q 틸드는 2분지 L 곱하기 Q, 카파 틸드는 2분지 L 곱하기 카파 이렇게 놓겠어요. 그러면은 저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Q 틸드 탄젠타 Q 틸드가 이게 뭐 카파 틸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파 제곱하고 Q 제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런 관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 카파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H바의 제곱분의 2M 곱하기 이게 V 이런 관계에 있어요. alright? 이걸 갖다가 뭐라고 놓을까요? 이걸 갖다가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람다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람다 제곱.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원주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람다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양변에 뭐예요? 2분지 L의 제곱을 갖다가 곱하면은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이게 tilde 또 2분지 L의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곱한 것을 갖다가 람다 tilde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 K라고 하는 K tild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스퀘어 루트의 람다 tilde의 제곱 마이너스 Q tilde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응? 저그 위에 저 물결 모양 저건 뭐예요? 그냥 물결 모양은 정. 그냥 정의, 기호. 그러니까 뭐 알파벳이 모자라니까 비슷한 Q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걸로 이제 하나 쓰는 거예요. 약자, abbreviation. 이 문제를 곱했다는 뜻이에요. 교수님, 네. 근데요. 네. 저기서 A랑 B가 왜 사라지고 2분의 1이 된 거예요? 응? 저 식에서요. 음.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나눠가지고 한 건 알겠는데요. A랑 B가 사라지고 왜? A, B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A 사라지잖아. 이것도 사라지고. 이게 여기 카파만 남잖아. 양변을 나눈 게 아니라 저변을 서로 나눈 거예요? 양변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나누고 이거는 이걸로 나눈 거죠. 오케이. 그건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젠타의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서 2분지 파이, 2분지 3파이 이런 데서 지금 탄젠타의 그림은 원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right?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Q가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탄젠타 Q는 Q가 작을 때에 X하고 리니어하게 한데 이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포물선처럼 이렇게 가요. 오케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뭐 이게 마이너스에서 이게 이번 펑션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 이 그림표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더 이런 스티프하게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만 이것만 많이 변하고 가운데 것만 많이 나머지 별 대세의 지장이 없어요. X축이 Qtilde예요? 여기 Qtilde. 네? Qtilde. alright? 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건 뭐 람다 tilde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위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는 이분 펑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 보세요. 이 람다 tilde의 값이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람다 tilde의 값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반경인데, 그렇죠? 이 람다 tilde가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갖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그래도 별로 얻는 게 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그림표도
밑에 있는 그림표, 이 그림표를 갖다가 그려보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뭐를 얻을 거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거하고 좀 다른 어떤 또 뭔가를 얻을 거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 뭐랄까, 안티시메트릭한 케이스는 여기에서 어떤 교점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이 0과 2분지 파이 사이에서 결국 이븐 펑션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들을 제너레이트 해내고, 요 사이에 요 구간 이런 데에서는 오더 펑션에 대한 그 솔루션들을 갖다가 제너레이트 해낼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각각의 이 구간에서 하나씩 뭐냐면 솔루션들을 제너레이트 해낼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그림들을 갖다가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미 정리를 했던 뭐예요? 요 높이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으면 뭐 몇 개를 갖는다.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들을 갖다가 잘 뚫어지게 잘 살펴가지고, 람다가 커진다는 것은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람다가 커진다는 것은 V가 커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놈들을 잘 살펴가지고서 내가 이야기했던, 썸머라이즈 했던 그 결론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대부분의 심지어는 대학원 양작학에 가도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그냥 학생들한테 밀어놓는다고요. 해석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미 그 해석을 해서 이야기한 결과를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를 갖다가 이 두 개의 그림표를 갖다가 다 합성을 해서 내가 이야기했던 결론들을 갖다가 증명을 하세요. 오케이? 에너지 값이 양수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값은 여기서 그냥 양수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값은 지금 항상 양수로 취급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양수냐 음수냐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교과서의 저자들은 여기를 0으로 에너지에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그렇죠? 포텐셜이 마이너스 V0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음수하면 그 만나는 게 많아지잖아요. 음수하면 양승수에 상관없이 하면 저기에다가 루트 씌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고려해야 되니까. 예, 다 괜찮게 돼 있어요.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라운드 여기에서의 상대적인 높이만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내가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어디에서 만난다는 것을 어널리틱하게 솔루션을 찾아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를 뉴머리컬리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뉴턴의 방법을 가지고. 이걸 보는 방법은 내가 이제 두 개를 합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은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오드는 이런 데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예를 들어서 람다 틀대가 0하고 2분지 파일 때 한 개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은 두 개를 갖는 거예요. 밑에 있는 어떤 그림을 갖다가 이제 요거 사이에 있으면 람다가 틀대가 요거 사이에 있으면 두 개를 갖는 거고 요거 사이에 있으면 세 개를 갖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람다 틀대가 한 개. 람다 틀대가 뭐예요? 2분지 파이에
2분지 파이에 n 배면 2분지 파이에 n-1 배면 그럼 뭐예요 이게? 이러면 몇 개? n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면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람다 틸데가 뭔가를 보면은, 람다 틸데가 뭐예요, 이게? 2분지, 람다 틸데가 뭐냐면은 2분지 L 곱하기 스퀘어 루트 H 바이의 제곱분의 2mv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2분지 L 곱하기 스퀘어 루트 H 바이의 제곱의 2mv가 2분지 파이 곱하기 n보다 작다. 이 말이 무슨 포텐셜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지워지고 L분의 그렇죠? L분지 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제곱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제곱해서 2n분의 h바 제곱으로 나누면 2n분의 h바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정확히 뭐죠? 이게 엡실론 n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조건하고 뭐하고 같아요? v가 엡실론 n보다 작고 엡실론 n-n보다 작으면 n개의 근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지만 양자역학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선 답을 이야기하고 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한 사이클 다 돌아온 거예요. right? 그래서 내가 사실 숙제가 없어졌는데 또 내가 그냥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n이 2일 때 두 개인 거는 교점 좀 한 번만 찾아주세요. 네? n이 2일 때 교점이요. 어디서 생기는지 좀 찾아주세요. 아, 그건 아까 여기서 지금 안 생기잖아요. 그건 어디서 생기겠어요? 여기서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찾아보세요. 2분과 5드라는 게 차이가 뭐예요? 2분이라는 것은 코사인처럼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거고, 오드는 이렇게 생긴 것이 오드죠. 사인처럼 생긴 게. 응? 집에 가서 이걸 다시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의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터넬링 프로블럼이에요. 소위 터넬링. 여기에 포텐셜 베리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뭐 했느냐면 이걸 갖다가 밑으로 꺾어서 내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긴 거였죠. 여기 보면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는 이 프로블럼.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푼 문제의 어떤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에 해당하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다시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물이 없으니까 빠질 데가 없죠. 그렇죠? 바운드 스테이트는 입자가 포텐셜에 우물에 빠져 있는 상태가 바운드 스테이트인데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큰 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파셜 리플렉션 하고 일부는 지나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유리의 경우하고 훨씬 더 가까운 케이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이 양자역학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입자가 웨이브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right? 근데 웨이브의 대표적인 게 뭐 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의 성질을, 빛의 성질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양자역학을
쉽게 다 그냥 계산 안 하고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는 뭐라고요? 파티클의 웨이브-라이크한 성질을 공부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어넬로지를 취하면 여기에 유리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두꺼운 유리, 얼마나 두껍고 뭐 얼마만큼 이제 그 짙은 유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 달라지잖아요. Right? 그러니까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포텐셜의 높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짙은 게 있으면 그만큼 많이 반사하고 조금 통과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빛으로 생각하면 뭐 너무나도 모든 게 당연할 당자야 그냥. 응? 계산이고 뭐고 하기 전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의 높이를 잘 따져가지고 마치 여기에 무한 우물을 하나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특정한 높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패스하는 그런 어떤 거. 빛으로 말하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특별한 어떤 특정한 에너지가 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은 여기서 반사한 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반사한 거하고 여기서 반사한 거하고 어떻게 돼요? 상쇄 간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상쇄 간섭 조건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상쇄 간섭 조건을 쓰면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complete penetration, 그러니까 리플렉션이 없는 케이스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간섭은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왔다가 하고 여기서 다시 반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반사한 거는 또 뭐 이전에 거하고 이렇게 캔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 두 개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반사한 거하고 여기서 반사한 거하고 해서 캔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반사가 없어요. 그러면 페니트레이션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조건을 구하면 옵틱스로 그걸 구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 모든 것을 그냥 맡겨 놓겠어요. 내가 왜냐하면 한번 이미 풀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노멀로 e to the i 예를 들어 여기서는 k라고 합시다. 여기서 i, kx, q라고 하나, k라고 하나. 난 k를 더 좋아요. 퍼스널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튕겨난 건 뭐예요? 이것은 e to the minus i, kx. 튕겨난 거의 개수를 리플렉트 됐다고 해서 i라고 쓰고 여기는 뭡니까? 이 에너지가 이 위에 있다고 그러면은 뭐 e to the i 여기는 뭡니까? 여기서는 q라고 씁시다. 아까하고는 반대로 쓰겠어요. iqx.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e to the 다시 ikx. 통과했으니까 트랜저미션. 여기서는 t예요. 이놈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e to the minus iqx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b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서 continuous, 여기서 continuous, 여기서 derivative가 continuous, 여기서 derivative가 continuous. 그렇게 하면 4개의 조건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R, T, A, B 4개의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식, 4개의 미지수. 그러면 여러분은 A, B, R, T를 뭘로 풀 수 있냐면 K와 Q로 풀 수가 있어요. 교수님, 근데요. 근데요. 저쪽에서요. 아까는 저 세 구간 중에서 첫 번째 구간하고 세 번째 구간은 이렇게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그 아이가 안 붙었잖아요. Very good. 예. 근데 저기는 아이가 붙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저기서도 진동한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진동하다가 그냥 똑같이 진동하는 것 같다가 여기도 진동을 하는 예, 진동하고 진동한다는 게 플레인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이라는 뜻이에요. 진동한다는 것이. 내가 이야기했었잖아요.
프리 파티클 V가 0일 때의 솔루션은 e to the ikx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k가 뭐 양수라고 치면은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놈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왼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오케이? 아까는 왜 아이를 붙이는 건지 잘 이해가. 어? 아까는 아이를 왜 붙였어? 아까는 어디요? 그러니까 i를 어디다 붙여? 아까는 왜 아이가 K랑 붙였는지 잘. 아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서는 지금 바운드 스테이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에너지가 이 포텐셜보다 낮잖아요. 네. 일로 클래시컬 일로 못 가죠. 여기는 당연히 가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떨어지는 놈이고 여기서는 오실레이터리한 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운드리 컨디션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전부 바운드리 컨디션하고 포텐셜만 다르고 이퀘이션은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이퀘이션은 슈레딩거 방정식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턴넬링 패러보 여기도 이제 그렇게 뭐 파셜 뭐 지나가거나 반사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면은 문제는 달라져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똑같죠. 이걸로 기술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떨어져야 돼요? 오실레이트를 해야 돼요?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익스포넨셜이 그냥 i가 없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게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혹은 이거의 뭐 컨비네이션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루션이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A하고 E to D 카파 X 플러스 B의 E to D 마이너스 카파 X 이런 거여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다시 이렇게 오실레이터리 한 거죠. 자,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학으로 안 풀고 물리로만 하려고 그래요. 파티클이 이제 여기서 이 피스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에 들어간 놈들이 인시던트한 놈이 들어가는 놈들. 이 놈은 리플렉트 된 놈들이에요. 근데 파티클이 왼쪽에서만 이렇게 가고 오른쪽에선 일로 오는 놈은 없다고 그래봐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 A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익스포넨셜이 증가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증가하는 놈의 개수가 0일 필요는 없습니다. 0일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놈의 개수가 크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이제 이놈의 개수에 이제 무게가 실립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냥 써놓고 이제 내가 저쪽에다 다시 쓰 카파 X. 그래서 주로 이놈의 이제 무게가 실리는데 A는 굉장히 A와 B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만 인시던트한 놈이 있으면은 B는 굉장히 작아요. A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근데 우리 책은 그걸 굉장히 브루탈하게 처음부터 그냥 죽여버렸어요. 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건데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런 큰 이제 어떤 큰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무스하게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어져서 오실레이터리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감소만 해요. 오케이?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놈이 있기는 있는데 B가 워낙에 작아서 구실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냥 이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받아가지고 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오실레이션을 해야 돼요. 이 파장은 뭐가 돼요? 이 파장하고 이 파장하고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이 K가 결정하잖아요. K분의 2파이가 람다라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파장은 같고 이건 뭐예요? 앰플리튜드는 달라요. 여기에 앰플리튜드는 여기가 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이었으면 여기는 T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가 결국은 여기가 1인 놈이 들어가 가지고 이만큼에 의해서 죽고 일단 익스포넨셜리 댐핑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굉장히 미세하지만 어떤 그 레지드나 웨이브가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 웨이브의 컨티뉴이티와 웨이브의 스무스 패칭 컨디션을 갖다가 그 응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계산을 안 해봐도. 어? 반사는 오래 안 하신 거예요? 에? 반사는. 반사 있죠, 여기. 반사 있어요. 반사는 있지만 이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놈하고 그냥 그 합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라이? 오케이. 이 모양은 이놈과 이놈이 들은 놈과 반사된 놈을 합쳐서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컨티뉴이티는 이 웨이브 전부에 이렇게 이거 전부는 여기에서 이거 전부에 여기서의 값 그것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숙제로 여기에요 뭐예요? 아까 아까 이 프라블럼도 그렇고 이 프라블럼도 그렇고 한번 특히 이제 이 프라블럼 이 터널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낮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와요. 그래서 4개의 컨디션, 그렇죠? 연속 조건 2개하고 데리버티브 연속 조건 2개면 4개. R, T, A, B 있으니까 A, B는 필요 없고 A, B, R 나는 필요 없고 T만 필요해요. T를 구해와요. 몰라요?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주는 숙제 1번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해보면은 이게 대충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하면은 얼마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충 요건 굉장히 작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모양은 뭐냐면 e to d 마이너스 카파 x예요. 이게 b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의 밸류하고 여기서의 밸류의 어떤 그 레이쇼가 결국 뭐냐 하면은 이놈과 이놈을 갖다가 뭐냐면 그 얼마만큼 다른가를 투과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의 제곱이 확률 아니에요, 그렇죠? t의 제곱이 확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투가 확률에 해당해요. 투과율이요? 투과율. 투과율. 투과 확률. 마찬가지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t가 웨이브 펑션의 제곱이니까요. 왜냐면 제곱하면 절대값 제곱하면 이놈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밸류하고 여기서의 밸류의 어떤 레이쇼가 뭡니까 결국? B 캔슬되고 B 분지 E to D 여기를 갖다 좌표를 A 여기를 B라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카파 A 여기는 B에 E to D 마이너스 카파 B 하면 이건 뭐예요? E to D 마이너스 카파의 B 빼기 A예요. B 빼기 A가 이게 뭐냐면 이게 위스를 L이라고 그러면은 L이라고요, 결국. 그렇죠. T가 roughl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이거. 오케이? T가 대충이래요. 정확한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꽤 복잡해요. 교수님, 저게요 지금 나오는 과정이 어떤 건지 지금 잠깐 딴 생각하는 거 놓쳤는데 지금 T가 세 번째 구간에서의 그 앞에 개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저기 투과 확률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저식이 저렇게 근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은 A, B가 다 0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A는 굉장히 작아요. 오케이? B만 생각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t가 요놈의 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만큼 왔을 때에 r만큼 리플렉트하고 t만큼 트랜스미션 한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얼마만큼 t는 뭐냐면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웨이브의 어떤 그 앰플리튜드의 비거든요. 들어온 놈에 비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이제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한 건데 얼마만큼 디케이한 거냐면은 여기서의 이 웨이브 펑션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놈이 들어왔어. 이런 놈이 들어와가지고 b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카파 x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가면은 여기에 비해서 얼마만큼요? 이만큼 네.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아, 비율로 따지자면 아. 저게 저 식에서 a 값일 때 저거 넣고 b 값일 때 넣어서 비율을 구하면 저게 t로 분산될 수 있다. 그렇죠. alright? 그래서 1과 t의 비율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이놈의 여기에서의 값하고 여기서의 값의 b와 같다 그 말이에요. 대략. 여러분 숙제로 이걸 갖다가 t가 문제를 정확히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4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t는 뭐냐면 t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e to the minus 2 카파 l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게 이제 기억해둬야 될 이유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숙제하다가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숙제 끝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결과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턴넬링. 이걸 갖다가 웨이브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웨이브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나? 망이 이렇게 철사망이 이렇게 있으면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뭐냐면은 이 웨이브랭스보다 작은 어떤 그 촘촘한 어떤 망을 통과를 사실은 못 해야 됩니다. 응? 그걸 엘렉트릭 쉴딩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조금 통과해요. 조금 통과한다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턴넬링이죠. 그러니까. 네. L이 작으면 투과율이 높아지는 거죠. 응? L이 작으면 투과율이 높아지는 거죠. L이 작으면 투과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L이 이게 넓거나 벽이 두껍거나 높거나 하면 투과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투과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응용하는 게 이제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웨이브로 보면은 많이 보는 건데 이게 뭐냐? 이걸 파티클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파티클에서는 파티클이 웨이브 프로퍼티가 없다고 그러면은 파티클은 그냥 부딪혀가지고 100% 리플렉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전구공을 갖다가 담벽에다가 내가 때렸는데 전구공이 턴넬링해서 나가버리면 그런 거 봤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자가 웨이브이기 때문에 전자가 웨이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응용한 게 뭐냐면 턴넬링, 마이크로스코프, 스캐닝, 턴넬링, 스캐닝, STM이에요. 그래서 스캐닝, 턴넬링, 마이크로스코프. 우리말로는 주사 턴넬링 현미경, 주사 턴넬링 현미경.
터널링이란 말은 뭐 굴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굴파 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정확히 원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그 우리 굉장히 매끈한 면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뭐 이게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자들이 쭉 이렇게 배열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굉장히 뾰족한 어떤 첨탑을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걸 굉장히 가까이 이제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기는 뭐냐면 이건 뭐냐 금속이에요. 뭐 안에 이제 울퉁불퉁한 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목표는 뭐냐면은 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이 모양, 이거를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는 여기서는 뭐 잘 돌아다니죠. 여기서도 잘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잘 못 돌아다니죠. 이게 뭐냐면 배리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자가 여기서는 잘 가죠. 여기서도 잘 가요. alright? 그러니까 여기서 잘 가는 전자가 여기서도 잘 가는 전자가 요거 때문에 요 거리 때문에 공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공을 갖다가 점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right? 이거를 갖다가 베리어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요 길이에 따라서 요 길이가 뭐예요? L이란 말이에요. 요 길이가 요 L이에요. alright? K는 뭡니까? 이 K는 여기서의 엘렉트론이 여기 돌아다니는 엘렉트론들의 뭐 모멘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모멘텀하고 관계된 어떤 양이죠. 이 K가 뭐예요? K는 뭐냐 하면 이 K가 아니라 이 카파는 뭐냐 하면은 요 높이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요 높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카파가 뭐냐 하면은 카파 스퀘어드가 뭐였어요? H바의 제곱에 2m의 V 빼기 2예요. 이게 V 빼기 2라고요. alright? 카파. 아까는 Q라고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 길이가 줄어들면 이건 굉장히 전류가 확 흐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요 표면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 높아 있는 부분에서는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를 것이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높이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가를 이제 봐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까지 얘를 더 낮춰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높이가 결국은 일정하게 되도록 얘를 갖다가 이 주사 바늘을 가지고서 따라가면서 뭐냐 하면은 이 높이를 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 다시?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요 높이가 즉 같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요 높이가 일정하도록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이 주사 바늘이 간 이 모양하고 이 원래 실제로 이 생긴 물체의 이 서피스의 모양하고 똑같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교수님, 하늘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렇죠. 바늘을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이제 그 스캐닝을. 그래서 스캐닝이에요. 저거 크기가 원자 수준 아니에요? 전자전자. 그렇죠. 이게 원자 수준이에요. 원자 수준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요 탐침에 이게 원자 수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거 아무리 바늘이 뾰족해도 그 위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은 원자가 춤추고 있는데 그 위에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난 잘 몰라요. 근데 확인 진짜. 이걸 갖다가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자른대. 조금 이렇게 자른대. 이렇게 자르면 아직도 여기 뾰족하잖아요. 여기 뾰족한데 여기 이제 아직도 뭐 굉장히 많은 원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굉장히 조금 다른 것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을 거라고요. 응?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거 많이 조금 더 튀어나온 그 효과가 이 정말 그 원자 스케일의 탐침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움직임 제어 같은 게 가능해요? 그 정도 미술. 그게 기술이죠. 그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리는 그냥 내가 이게 10분 만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터널링을 알면은 뭐 10분도 안 걸리는 이야기지만 이걸 실제로 워킹 하도록 만드는 게 뭐 상당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그 터널링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고등학교에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써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 폼으로 갖다 놨다고. 그래서 양자역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파티클이나 상자,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particles in a box는 뭐라 그럴까요? 이건 특별히 이제 그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플라이를 할 때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어플라이 하는 게 좋아요. 대충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갖다가 스케일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inite potential wall, 그 다음에 터널링 프로블럼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반물질에 대해서 내가 약간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디렉의 아이디어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뭐 너무 예를 들어서 어렵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남은 것은 조그만한 이야기들인데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조금씩 소개를 하고 앞으로 한 30분 써가지고서 소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원자 물리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주기율표를 이해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 전에 반물질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